요즘 시장이 뜨겁다고 말하긴 어렵다. 가격은 오르내리지만 투자자들의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ETF가 승인됐지만 기대만큼의 열기는 없고 반감기가 지났지만 폭발적인 반등도 없다. 기관의 자금 유입 소식은 들리지만 체감은 미지근하다. 그런데 이런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아서 헤이즈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모든 비트코인 랠리는 결국 정부의 머니 프린팅에서 시작된다. 그는 지금의 움직임을 단순한 반등이나 기대감이 아니라 돈의 체계가 바뀌기 시작한 신호라고 본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이번 사이클은 생각보다 길 것이다. 2027년 혹은 2028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ETF도 반감기도 아닌 유동성, 즉 돈의 방향 때문이다. 돈이 흐르는 곳에 시장이 살아나고 돈이 멈추는 곳에 시장은 식는다. 비트코인은 그 돈의 흐름을 가장 빠르게, 가장 정직하게 반영하는 자산이다. 그래서 지금의 이 조용한 움직임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세상의 리듬이 다시 맞춰지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서 헤이즈는 말한다. 지금 시장의 상승은 ETF 때문도 기술 때문도 아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 돈의 흐름 때문이다. 정부는 채권 발행 구조를 조정하고 단기 자금을 시장에 풀어 돈의 흐름이 다시 넓게 퍼지도록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시중의 유동성이 커지고 자산 가격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치인들은 세금을 올리지 않는다. 대신 돈을 찍어낸다.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시스템의 본질이다. 세금을 올리면 표를 잃는다. 그래서 정치인은 늘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 돈을 찍고 부채를 늘리고 시간을 미룬다. 하지만 그 미뤄진 시간은 결국 미래 세대의 노동으로 청구서가 돌아온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구조다. 그리고 그 구조의 가장 끝에 있는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이 무한한 신용 확장 게임의 바깥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채와 무관하고 은행의 유동성과 분리되어 있으며 단 하나의 원리로만 움직인다. 2100만 개, 절대 늘어나지 않는 수학적 총량. 이건 인간이 만든 첫 번째 정직한 통화 시스템이다. 거짓 없이, 인플레이션 없이, 시간의 왜곡 없이 작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신뢰다. 그래서 헤이즈는 이번 사이클을 단순한 기술 장세가 아니라 기존 반감기 중심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유동성 주도 시대가 시작된 전환점으로 본다. ETF 뉴스에 흔들리는 단기 랠리가 아니라 세계 전체의 통화 구조가 바뀌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것이다. 아서 헤이즈는 세상의 자산을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정치로부터 보호받는 자산, 다른 하나는 자유로부터 보호받는 자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첫 번째 자산은 금이다. 금은 인간의 권력과 제도가 무너져도 가치를 잃지 않는다. 정부가 바뀌어도 국경이 사라져도 금은 여전히 신뢰의 상징으로 남는다. 두 번째 자산은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권력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고 어디서든 존재하며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디지털 시대의 금이다. 금은 국가 간 신뢰의 상징이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금을 산다. 금의 가격이 떨어져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금은 권력의 장식품이고 안정의 이름을 빌린 통제의 수단이다. 국가가 금을 사는 이유는 단순하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르다. 비트코인은 허락이 필요 없다. 압류도, 검열도, 정치적 개입도 불가능하다. 그 어떤 정부의 허락도 받지 않는다. 그는 중앙이 없는 통화이며 국경이 없는 가치의 언어다. 비트코인은 시간과 수학의 질서로 작동한다.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알고리즘의 정직함에 의존한다. 그래서 헤이즈는 말했다. 주권국들은 금을 산다.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은 비트코인을 산다. 정부는 당신의 자유가 아니라 그들의 권력에 관심이 있다. 금은 국가의 방패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개인의 탈출구다. 금이 국경 안의 안전이라면은 비트코인은 국경 밖의 자유다. 2022년 러시아의 해외 자산이 동결된 그날 세상은 한 가지 사실을 똑똑히 봤다.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다른 나라의 돈줄을 멈출 수 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다. 세계 금융의 주권 구조가 깨진 사건이었다. 그날 이후
많은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사기 시작했다. 그건 단순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통제당하지 않기 위한 정치적 방어였다. 이때부터 금은 다시 국가의 언어가 되었고 비트코인은 개인의 언어가 되었다. 국가가 선택하는 금은 안정의 언어, 개인이 선택하는 비트코인은 자유의 언어다. 아서 헤이즈는 금과 비트코인을 모두 가진다고 했다. 금은 기름과 약을 사고 비트코인은 당신을 탈출시킨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현대 문명에서 생존과 자유가 나뉜다는 말이다. 금은 몸을 지키고 비트코인은 의식을 지킨다. 비트코인이 없다면 세상은 단 한 가지 선택만 남게 된다. 끝없는 부채 그리고 끝없는 감시. 돈이 계속 찍히면 인플레이션은 결국 사람들의 노동을 갉아먹는다. 내가 오늘 번 돈이 내일의 빵값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 사회의 잔혹함이다. 사람들은 더 많이 일하지만 더 적은 자유를 가진다.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걷지 않아도 돈을 찍어내며 사람들의 저축을 천천히 녹여낸다. 그리고 모든 돈이 디지털화되면 모든 거래는 감시된다. 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샀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정부가 알고 있다. 이건 단순히 편리한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경제적 통제 시스템이다. 이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통로, 그게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중앙의 허락 없이 작동하고 어떤 검열도 거부하며 어떤 권력도 지갑의 주인을 바꿀 수 없다. 비트코인은 너의 돈은 너의 것이다 라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위대한 문장을 기술로 실현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자산을 필요로 하는 이유다. 비트코인이 없다는 건 자유가 거래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자유가 거래되는 사회는 결국 인간의 존엄이 가격표를 달게 된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이 시장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했다. 유동성은 숫자가 아니라 호흡이다. 세상의 심장이 뛰듯 돈의 흐름도 리듬을 가진다. 우리가 체감하는 모든 가격 상승의 뒤에는 언제나 돈의 방향이 있었다. ETF도 채권도 금도 결국 그 강 위에 떠있는 배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가볍고 가장 멀리 나가는 배다. 물이 불면 제일 먼저 움직인다. 하지만 물이 빠지면 가장 먼저 바닥을 본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리한다. 유동성은 싸움이 아니라 흐름이다. 싸우지 말고 방향을 타라. 금은 가족의 생존을 위한 방패, 비트코인은 세대의 자유를 위한 열쇠다. 유동성의 끝은 반드시 온다. 탐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하라.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로 본다면 당신은 아직 절반만 이해한 것이다. 비트코인은 시간을 저장하는 기술이다. 노동의 결과를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코드다. 그건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세대 간의 계약서다. 나는 오늘도 차트를 보기 전에 먼저 돈의 방향을 본다. 달러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그게 시장의 심장 박동이다. 아서 헤이즈의 말처럼 이번 랠리는 단순한 ETF 장세가 아니다. 정부의 선택이 만든 신용의 파도다. 그 파도 위에서 나는 아이들에게 약속한다. 공포가 와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욕심보다 구조를 믿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그 구조를 너희 세대의 자유로 바꿔놓겠다고. 비트코인은 단순한 수익이 아니다. 아빠가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자유의 증거다. 시간은 모든 것을 녹슬게 하지만 비트코인은 시간을 보존한다. 아빠의 투자는 결국 그 시간을 아이들의 미래로 바꾸는 일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읽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